일전에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틀 안에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해주는 느낌이어서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여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지난 여행들을 떠올리면 저에게도 여행은 항상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22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홍도여 채널의 홍나연님을 모시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코프볼 빼고 말하기 곱빼기 14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좀 부담이 생겨가지고 약간 품격이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빈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한 말 해주셨던 분은 저는 같이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년 2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작년 11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홍나연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홍도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 구독자 수가 거의 한 4,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유튜브. 저희 이 팟캐스트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까 한 70 몇 명이었던 그거는 그 다른 코프볼이라는 그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관련된 걸 올리는 게 70 몇 명이고요. 팟캐스트 채널은 42명입니다. 오. 더 많은 게 아니었네요. 근데 제가 진짜 좀 슬픈 이야기 한 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13화를 올렸거든요. 근데 올리고 나서 구독자 수가 2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래 44명이었는데. 그런 거 진짜 슬픈데. 네, 2명이 줄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친 생각들이 있었지만, 조금 섭섭했고요. 아무튼 하지만 뭐 이렇게 뭐 3보 전지를 위한 2보 후퇴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몇 개국을 하셨다고요? 22개. 22개국이요? 네. 22개국을 1년 2개월 동안. 와. 총 몇 개국 여행해 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한 4개국? 4개국. 최장 시간 그 외국에 있어 본 적이 며칠이에요? 최장 시간? 네.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네. 한 일주일 좀 넘게. 일주일이요? 일주일 좀 안 되겠던 것 같아요. 좀 안 되게. 그럼 최장 기간 6일 정도라고 네, 한 6일 정도. 저는 외국 체류 기간 최장 기간 한 13일, 14일 정도 됩니다. 오. 저는 인도 다녀왔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아무튼 저희 합쳐도 한 20일. 합쳐도 20일인데 1년 2개월이면 14개월 곱하기 30 하면 갑자기 계산 안 되고요. 540일? 520일? 14 곱하기 3은 몇이죠? 420일. 네. 저요? 네, 420일 정도 하셨는 거네요. 맞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총 경비가 얼마 정도 드셨는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총 경비가 한 2,700 정도? 2,700. 생각보다 좀 더 아껴서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2,700이면 1년 2개월이니까. 아반떼 한 대 값이다 이렇게. 아반떼 2천만 원 하나요? 근데 잘 몰라서.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1년 2개월 동안 22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인도 여행을 처음 가고 나서 여행을 내가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는 약간 생각보다 좀 방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을 때 어떤 환경들이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여행을 재밌으려고 가는 건데 막 집에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나연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나연님은 약간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연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나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네. 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 인정하시는 이게 부분인가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면 못하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일단 나연님하고 준영님이 사실은 둘이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40명밖에 안 되는 저희 팟캐스트에 나와주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준영님도 이제 나연님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이야기해 나중에 먼저 듣고 네,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네. 또 좀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고 근데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약간 다 좋아하네요. 그러면 네. 보통 좋은 네. 보통 싫은 게 없는 네. 스타일이시군요. 네.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살짝 저는 그 양면의 모든 거를 너무 웃긴 말인가?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네. 저는 되게 밝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진지할 때도 많은 것 같고 좀 차분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면이 있다. 네, 다양한 면이 있다. MBTI로 따져도 두 가지 면을 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막 한 곳에 막 쏠려 있진 않나요? 쏠려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조금 추진력이나 실행력이 좀 강한 편이고 좀 매사에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가 좀 특징일 수 있겠네요. 네. 그 외에는 약간 반반이다. 네. MBTI로 따지면 네. 그런 느낌. 어때요? 준영 씨가 보기에는 제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네. 보진 않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같이 학교 다녔을 때 네. 그랬을 때 보면 일단 그 첫인상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되게 밝은 머리 색깔로 염색하고 이제 막 같이 모임을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MC 맡으시나요? 모임 가시면?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안 나서면 내가 나서는 이런 스타일.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뭔가 밝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네.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다. 되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저한테 없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실행력이 좀 부족한 편이어가지고. 저도 근데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니까 엄청 약간 긍정적으로 뭔가를 좀 해석하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살짝 네. 여행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스스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는 안 그러시고요? 평소에도 뭐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행이다 보니까 조금 특히나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도 그럼 여행을 좀 좋아하셨어요? 네. 그 유튜브 보니까 제주도 막 영상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다 맞나요? 네. 맞죠? 어떻게 하셨죠? 재생 목록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네, 아. 근데 세계 여행 전에 제주도를 먼저 가시는 것 같은.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행을 원래도 이렇게 자주 솔랑솔랑 다니셨던 스타일이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원래도 여행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세계 여행을 딱 가기로 맘먹기까지는 좀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원래 세계 여행을 가는 게 중학생 때부터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를 살짝 세뇌시켰거든요. 나는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이다. 한 번은 간다. 나는 20살 넘으면 이제 갈 거다. 갈 거다. 이걸 이제 한 5년 동안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20살 된 이후에는 네. 그냥 언젠가 여행을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돈을 계속 좀 모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21살? 이때쯤 갈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못 갔고 네. 그렇게 그냥 살다가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못 참고 제주도를 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살다가 뭔가 딱 그때 모든 게 약간 맞아떨어진 게 제가 그때 1년 정도 하던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활동 기간이 끝났고 또 그때 제가 연애도 안 하고 있었고 뭔가 저를 한국에 묶어두는 게 딱히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학교를.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다 하고서 그냥 딱 마음 먹고 한 3개월 정도 준비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막 뭐랄까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건데 지금 딱 괜찮은데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맞아요. 신기하다. 근데 3개월 동안 어떤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딱 마음을 먹은 다음 날부터 네. 이제 어떤 곳을 갈까 살짝 서칭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블로거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뭐 세계 여행 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건강 검진도 받고 그 예방 접종도 받고 네. 뭐 여권 발급도 하고 네. 그러고 한 2달 전 정도에 그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끊고 그 이후부터 이제 티켓을 끊어 놓으니까 가는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되던데요. 순리대로 흘러가나요? 네. 그러면 그 비행기 표를 그 나라 다음에 이제 뭐 편도로 싱가포르만 끊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 그때 2-3개 정도 항공편 끊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육로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하고 그럼 이쯤에 여기까지 무조건 그날 도착해야 되는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이게 첫 번째 순서였는데 싱가포르 지금 제가 거기 있거든요. 지금 제 영상 속에 아연 씨는 지금 인도에 계세요. 인도에서 지금 그 카메라를 네팔에 있다. 카메라를 그 외장 하드를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그 원래 인도 편 올려야 되는데 What's in my bag 하고 계십니다. 세계여행 배낭편. 네네. 맞아요. 그거 하고 계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싱가포르 가는 거랑 말레이시아에서 인도 가는 것까지 해놨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그럼 그 인도에서는 그럼 그냥 거기서 사신 거예요? 네. 다른 나라 넘어갈 때는? 네. 그러면 1년 2개월이라는 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딱 출발하기 전에 계획은 일단 9개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9개월은 해야겠다. 왜냐면 처음에 예산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개월은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난 거죠. 조금 더 가고 싶은 곳들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하루 더 있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그 여행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세뇌시켰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막 그래도 이게 막 인도 이런 데는 사실은 여자 혼자 여행하기 좀 전 13일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여자건 남자건 혼자 여행하면 좀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워낙 주변에 막 그 말 거는 사람도 많고 그쵸. 막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소가 자기 스스로를 막 강아지 정도로 생각하고 걸어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너 손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런 강아지. 맞아요. 드디어 공감해주는 사람 만났다. 제가 이런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그러는데. 진짜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있는. 그렇죠. 막 그냥 그냥 가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소가. 아무튼 그 걱정 안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여행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셨는데 인도는 좀 걱정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인도는 웬만하면 동행을 구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 동행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해서 인스타에도 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팔로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토리에 저랑 이때 같이 인도 여행 하실 분 올려보기도 했고 또 그 인도 여행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동행을 또 구했어요. 실제로 어떤 한 분이랑 그 같이 가자고까지 말이 나와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이거 살짝 인도 가기 전에 뭔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진짜 그분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막 진짜 한 2주 동안 카톡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그러지니까
그래서 그냥 네. 엄마 아빠한테도 네. 근데 한국인도 만나면 이상한 사람들 많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냥 혼자 가겠다. 조심하겠다. 연락하겠다. 연락 자주 할게. 네, 연락 자주 할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그래라 하셔서 부모님이 이미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이미 좀 깨닫고 이제 약간 놓으신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좀 세뇌도 당한 상태시니까. 그렇죠. 저 딸의 버킷리스트라고 중학생 때부터 10년간 말했는데 맞죠? 보내줘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좀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도 세계 여행을 결정하는데 조금 뭔가 이유가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내가 여행을 가는데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네. 저는 막 여행 유튜버를 하고 싶다. 여행 유튜버를 해야지 라는 마음은 진짜 전혀 없었고 네. 그냥 여행을 가야겠다가 일단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가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 편집도 할 줄 알고 뭐 취미로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혼자 여행 가고 좀 심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 찍고 편집을 하면서 다닐까? 그냥 그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혼잣말을 좀 잘하시나요? 이게 카메라 원래 들면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약간 비주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놔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좀 안 보이시더라고.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평소에도 혼잣말을 잘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제가 편집으로 다 잘라서 컷해서 그렇지 그 원본 영상 보면은 막 어색해하고 민망해하는 것들도 처음에는 좀 있거든요. 처음 영상 찍을 때는. 근데 혼잣말은 평소에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됐겠다. 그런 그쵸. 영상 찍을 때. 근데 그러면 유튜브 하면 혼잣말이 더 강화되잖아요. 네. 그럼 혼잣말을 더 많이 하게 되셨겠네요.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진짜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커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걸 제가 막 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혼잣말로. 네, 혼잣말로. 조금 크게 하면 들릴 수도 있고. 진짜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심하게 싸우시네 하면서 지나가고 뭐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심했던 게 제가 계속 외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말로 혼잣말을 해도 영상을 안 찍을 때도 혼잣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1년 2개월 동안 진짜 편하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그냥 혼잣말을 한다던가 뭔가 그냥 편하게 다녔는데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인가? 약간 정확한 상황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약간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한국말로 너무 크게 혼잣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쳐다봤나요? 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여기 한국이구나. 맞다. 여기 한국이었지. 이제 혼잣말 좀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말 통하지 뭐 이런 걸 약간 느끼셨던. 그랬어요. 네.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일과가 그러면 여행을 하고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그냥 편집을 한두 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이 돼 있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는? 약간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하루 종일 여행하고 어차피 밤 시간대는 나가기가 애매하니까 숙소 들어와서 편집하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지 않아요? 맞죠? 네, 살짝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매일 편집을 한다기보단 어차피 매일매일 여행을 못 하거든요. 왜요?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그냥 힘들어서? 네, 그냥 이게 몇 개월 넘어가다 보면은 약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여행이 일상이 되는 여행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막 매일매일 물려요?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물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아무리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도 한 이틀 약속하면은 하루는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여행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빡세게 돌아다니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싶다. 호스텔에서 쉬면서
그냥 주위 카페 나가가지고 편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쉴 때 편집하는 느낌으로. 네. 근데 한 편이 보통 한 10분, 12분 뭐 이 정도 사이던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까지 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10분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한 6시간? 6시간? 5-6시간? 근데 편집 엄청 시간. 빨리 만드시는 편집 시간 편이에요. 6시간? 네. 아, 잘 몰라가지고 저는 되게 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만드는 편 아니에요? 약간 쑥쑥 네. 만드는 편이시죠? 네. 전 5시간이면. 진짜 못 만들거든요. 얼마나 걸리세요? 저 이거 하는 거? 저요? 그거 진짜 뭐 길게 만들면 12시간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순 만드는 시간만 해요. 그리고 만들다가 별로면 막 업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아씨, 별로네 이러고 막.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은 좀 더 편집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좀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고 영상 길이 자체도 좀 길게 하려고 아. 요즘은 한 15분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그럼 뒤로 갈수록 좀 기간이 늘어나요? 좀, 네. 페루 지금 페루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페루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페루 다음인가요? 저한테요? 아 여기 이제 나 아니요, 여기 페루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제일 최근에요? 네. 안 보셨구나. 전 지금 보셨어요. 전 지금 거기 있어요. 좀 어디라 했지? 인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팔. 아 네팔. 아. 네, 네팔에 있어요. 아직 그 히말라야 안 갔어요? 히말라야요? 일단 그 유튜버 친구 몇 명 만나가지고 아. 그 보트 타려고 했는데 보트 안 타고 뭐 밥 먹으러 갔어요. 여행 갔던 곳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어떤 만났던 사람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인상 깊었던 사람은 네. 제가 멕시코 호스텔에서 한 달 동안 살짝 숙박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 같은 봉사자들이 많았는데 거기 콜롬비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이름이 카밀로라는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랑 이제 좀 친해져서 많이 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살짝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같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약간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걸 좀 진지하게 말한 거야 아니면 아니, 장난식으로? 진지하게.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안 보이거든요. 진지하게 한국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고 네. 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 근데 보통 2030 청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안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그럼 너는 너의 미래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는데 약간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면 네. 재미없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러게 내가 내 미래를 알면은 딱히 좀 살아가는 재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한 뒤부터는 약간 미래가 안 보여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현재를 즐기고. 네. 오히려 안 보이니까 재밌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네. 약간 즐기기로 했어요. 멕시코 친구가 어떤 깨달음을 줬네요. 콜롬비아 친구죠. 콜롬비아 친구가. 멕시코에서 만난 콜롬비아 친구가 네. 깨달음을 줬네요. 네. 샤라웃 투 누구죠? 카밀로. 카밀로 땡큐. 땡큐 카밀로. 그런 대화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하신 거구나. 네. 저기 가장 좋았던 나라는 있어요? 나라. 이 질문을 진짜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들었죠. 받았는데. 많이 들었을 네. 것 같아.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럼 이제 이거 보여주세요. 야, 이거 한 30분부터 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 가장 별로였던 나라부터 들을까요? 가장 근데 이건 그 나라는 좀 미안하잖아요. 어차피 안 듣잖아요. 아, 그래요? 별로였던 나라 있어요? 가장 근데, 별로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아쉬웠다? 재미없었던 나라. 재미없었다? 근데 재미없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유럽
유럽? 왜요? 제일 그나마 최근에 간 데 아니에요? 유럽이? 네, 근데 저는 제 스스로도 약간 알고 있었거든요. 유럽에 가면 내가 재미없을 별로 것이다? 재미없어 할 것이다. 네. 좀 정형화된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네. 내일 뭐 할지가 보여서 재미없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요? 그러게요. 도시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서울도 좀 재미없어요? 딱딱한 느낌? 네, 저는 서울도 별로 안 살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주관적인 별로였던 그런. 약간 자연 경관 이런 게 더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어. 저 유럽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네. 하나도 안 갔어요. 미술관도 하나 우와. 뭐 루브르 이런 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는 것도 신기하다. 그냥 그러니까 한 번 하나쯤은 가볼 법도 한데 한번 이 악물고 안 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 악물고 카페 가신 거잖아요. 카페에서 편집할래. 그러니까 하나 갔나? 근데 기억도 기억이 안 안 나고. 나는 걸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돈이 아깝기도 하고 네. 가봤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관심이 그냥 없는 느낌이군요. 네. 건축물에도 딱히 관심이 없고 사실 그러면 이제 유럽 여행이 재밌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 그럼 지금 유럽 여행 편은 올라와 있나요? 아니요. 아, 아직 그러면 한참 인스타에만- 남았습니다. 그럼 혹시 올린다고 해도 제가 그 부분 스킵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네, 그건 안 그건 안 돼요.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재미를 재미를 뽑아낼지. 찾았나? 그거 조금 편집의 역량의 관점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네, 그것도 되고 이제 네. 유럽에 가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안 안 가는 가는데 사람은 뭘 무엇을 하나? 하는가? 어떻게 재밌게 보면 안 보면 오히려 좀 더 흥미가 생기는 느낌이 드네. 뭐 했지 진짜? 축구 이런 것도 안 보셨잖아요, 아, 맞죠? 축구 안 봤죠. 그럼 뭐 하지, 축구도 진짜? 관심 없어가지고. 그 안 보이는 막 변두리 같은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아, 저 뭐 할 줄 알았어요. 그 스터디 위드 미 뭐 12시간짜리 이런 거 올리실 건가요? 유럽에서? 아, 설마요.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뭐랄까 장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장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가 있으면 하나. 장면. 네. 뭔가 눈에 어. 담아두고 싶다. 그냥 뭔가. 오래 좀 기억해 놓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자연경관 좋아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멋있는 자연경관들을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과테말라에서 본 화산이었거든요. 오,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 나라죠? 남미에 있나요? 멕시코 밑에 있어요. 멕시코 쪽. 맞췄네요. 중미. 네. 아, 중미. 중미. 네. 거의 뭐 근접했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휴화산을 트레킹을 한 5시간 정도씩 해서 그 정상에서 저 멀리 있는 활화산을 보는 오. 트레킹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상에 가면 진짜 그 팡팡 터지는 화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와. 아, 그럼 실제로 팡팡 터져요? 네. 휴화산에서 활화산을 보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유럽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렇긴 하겠다, 맞죠? 진짜. 어. 유적 이런 게 재밌을 리가 없죠. 네. 유적이 갑자기 막 찢기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유정이 갑자기 이렇게 막 막 터지고 막,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막. 재밌을 피사의 텐데. 사탑 갑자기 막 넘어지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재밌을 그럼 재밌을 텐데 살짝 가만히 있다 가만히 보니까 있으니까. 유럽 아, 건물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유럽 관계자분들이 좀 아무튼 과테말라에서 화라산을 보신 네. 게 제일 기억이 남는다. 네. 팡팡 터지는 거. 근데 그게 화산 자체도 사실 살면서 화산을 본다는 게 좀 네.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화산을 볼 일이 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분출하는 화산을 보는 게 좀 네.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화산이 팡팡 터지고 막 밤에는 용암 나오는 것도 보이고 오. 하는데 그런 것도 멋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그 뷰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위에서 보는. 네. 거기 진짜 제 발 아래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일몰이랑 일출 때 진짜 하늘색이 완전 무지갯빛으로 바뀌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계속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고 진짜 멍 때리고 있고 엄청 추웠는데도 진짜 그냥 모닥불 쬐면서 엄청 그 앞에서 멍 때리고 있었던 게 그 편 기억이 올라와 나요. 있나요 지금? 네. 저도 갑자기 막 보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 근데 인도에서도 그냥 노을 보는 것만 해도 막 행복하다고 막 그러셨는데 맞아요. 점점 그럼 그 기준이 높아져 갔겠네요. 네, 그쵸. 과테말라 보고 인도 왔으면 노을 별로 안 그러니까 예뻤을 인도를 수도 먼저 가서 그랬을지도. 그 편은 제가 그럼 아껴뒀다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
세계 여행을 갔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 계속 많은 질문에 시달릴 것 같은데 이제 질리는 질문이 있어요. 제일 질리는 질문. 갔다 와서 드는 네. 질문들. 네. 제일 질리는 질문. 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 방금 했던 거네요. 안 하길 잘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음, 왜 세계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거는 딱히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영상에 친구들은.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고 음.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워낙 평소에도 한국에서도 맨날 여행 다녔던 거를 아니까 네. 그냥 여행 좋아서 갔겠지 싶은가 봐요. 딱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런 네, 거군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홍또여라는 이 유튜브는 아, 그 유튜브 이름을 짓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냥 고등학생 때인가? 네. 고등학생 때인가부터 맨날 여행을 다녔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 고등학교 친구들이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진짜 아예 시작하기 전에는 네. 인스타에 맨날 여행 간 거를 올렸었는데 친구가 댓글로 홍또요 홍나연 또 여행 가네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 말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그냥 제 여행 가는 게시물에는 해시태그로 맨날 홍또여라고 맞아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할 때도 그냥 홍또여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백을 한 게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여행 유튜버를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취미 생활이 이제 네.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세계 여행하기라서 진짜 그 10,000명 있는 유튜버까지 저도 모르는 막 승빈아 요즘 이런 유튜브 보고 있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또연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저희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주행 시작하실 좀 거예요. 피드백 오시겠네요. 저희 아버지 약간 평론하시거든요. 아 좋은데요? 나중에 전해드릴까요? 네 전해주세요. 피드백 좀 받고. 앞으로 아직 올릴 게 많이 남았으니까. 네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렸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혼자 여행하는 게 원래 혼자 좀 잘 노는 스타일이세요? 혼자 여행하는 게 막 외롭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평소에 막 혼자 놀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딱히 그렇다고 혼밥을 못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네. 딱히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그러면 처음 근데 저기 나연님이 처음 해외 여행을 혼자 간 게 어떤 나라예요? 언제예요? 이번 이게 세계 여행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혼자 그럼 세계 싱가포르이 여행. 처음 혼자 간 해외 여행이에요? 네. 그건 처음 알았다. 저는 제가 이제 전 재수를 했는데 사실 사수를 했는데 재수가 끝나고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고백을. 재수했다고 갑자기 하니까 고백을. 이제 사수까지 했습니다. 네, 사수. 아무튼 재수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이 이대로 제 20살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어떤 오기가 생겨가지고 혼자 후련히 그냥 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혼자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태국 갈 사람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때 한 4, 5일, 5, 6일 정도 있었는데 처음 딱 해외에 딱 떨어졌는데 약간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계속 막 툭툭 타라고 막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갈 때쯤 제가 적응이 돼서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됐던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연님은 처음 딱 왔을 때 좀 생경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근데 제가 혼자는 처음 가봤지만 네. 약간 자유여행으로는 네. 친구랑 뭐 둘이나 셋이나 여행을 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거의 혼자 여행을 하다시피 네. 모든 일들을 처리했었기 때문에 여행 가면 혼자 다 리드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살짝 그런 나연님하고 나중에 여행 가고 싶은데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살짝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네. 뭐 친구랑 있을 때도 뭐 길도 내가 물어보고 숙소도 내가 찾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살짝 오히려 좋아. 좋았을지도. 오히려 좋아. 라고 할 뻔. 네, 라고 할 뻔. 근데 여행하면서 그런 그 가장 변수가 많았던 나라는 그럼 어디? 변수가 많았던 나라. 네. 뭐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이런 나라. 인도랑 쿠바였는데요. 쿠바? 네. 쿠바. 근데 쿠바 가고 싶다. 인도는 약간 이 악명이 좀 높잖아요. 네, 네. 원래부터. 네. 그리고 뭔가 정보도 좀 많고 유튜브도 많고 네. 이런 걸 보고 가다 보니까 음. 살짝 아 그래 예상했다. 이럴 줄 아. 알았다. 인도 음. 이런 곳이라 했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쿠바는 살짝 정보가 없이 갔거든요. 아. 약간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영상이 이건 거 있잖아요. 쿠바 오지 마세요. 네, 있죠. 쿠바 그거 비추인가요? 네. 근데 좀 낭만이 있지 않나요? 또- 쿠바. 근데 이게 살짝 포장된 그 낭만인가요? 미화가 되나? 번복해도 되는 제 유튜브에는 쿠바 오지 말라고 해놨는데 네. 이게 또 약간 다시 생각해보니까 와도 네. 될지도. 와도 될지도 살짝 이게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네. 또 그때 추억들이 미화가 아, 되더라고요. 추억 보정이 지금 들어간 네, 상태군요. 지금 보정이 살짝 돼가지고 네. 근데 막 추천까지는 안 할 것 근데 같고요.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쿠바에서는. 쿠바에서 제가 그 처음에 지역 이동을 할 때 버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인터넷 예매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갔어요. 네.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인터넷 서버가 갑자기 다운됐대요. 그래서 내일 오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하고 내일 갔어요. 아 내일 오라고 해요? 네, 내일 오라고. 원래 오늘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요, 내일 타고 가려고 아, 그 했는데. 내일 타고 가려고 네. 했긴 했군요. 그래서 네. 내일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네. 근데 오늘도 인터넷 서버가 아직 복구가 안 아직 됐대요. 복구할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니고. 그래서 네. 내일 오래요. 네. 그래서 그럼 내일 나 짐을 들고 와도 되냐? 이랬더니 내일 무조건 된다 해서 갔더니 또 장담했어요. 그땐 됐어요. 됐군요. 다행히. 네. 근데 이런 식의 일단 대중교통이 예매가 너무 힘들다라는 좀 그 변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인도랑 비교하면 인도는 일단 인터넷이 꽤 잘 돼요. 네, 거기 IT 강국. 맞아요. 인도 그렇죠. 개발자들이 강국이라기엔 뭐하지만. 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인도 선생님들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꽤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쿠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모든 거를 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쿠바 사람들. 그래도 이게 여행을 22개국을 가면 그 뭐랄까 그 나라 사람들의 좀 공통된 성향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정서. 공통된 국민 정서 같은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쿠바 사람들은 어때요? 쿠바 사람들은 네. 일단 굉장히 여유롭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여유롭다는 거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뭐 서버 기차도 안 돼도 뭐 서버 안 복구를 돼도. 내일로 미뤄져도 그냥 오케이 뭐 이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해탈의 상태랄까? 근데 쿠바 분들 친절한 분들도 있었는데 네. 쿠바가 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좀 관광객들한테 호구를 이렇게 좀 호구 잡는 느낌. 호구 잡는 느낌이 전 좀 많았어서 맞아. 좀 흥정이 능하신가요? 흥정을 막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쿠바는 좀 강력했나요? 일단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한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이 남미 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인종차별 느낌으로 이제 약간 캣콜링 뭐 이런 건가요? 캣콜링이라 말하기엔 뭐한데 그냥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자꾸 치나라고 부르거든요. 치노 이게- 이런 것처럼. 네, 차이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인이란 건데 조금 보통- 비하하는 표현이요? 비하하는 표현이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인 혹은 아시아인을 뜻하는 말이래요. 치나가.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저한테 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남미 국가에서는 그래도 뭐 하루에 많아도 10번? 이 정도였는데 쿠바에서는 진짜 하루에 막 50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소리를. 그냥 근데- 지나가는데 그냥 치나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냥 이렇게 중국인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옆에서 치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인종차별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치나 이러면서 그럼 약간 기분 지나가는 나쁘겠는데요? 네. 기분 많이 나쁘지.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네.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혼잣말로 위험해지니까. 욕하면서 이제 한국말로 욕하면서 뭐 이렇게 어쩌라고 뭐 약간 이러면서 어쩌라고 그냥 어쩔 TV 바로 어쩔 해버리네. TV 또 저러네 그냥 이러고 자막으로도 몇 번 어쩔 TV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극복 그냥. 네, 거기다 대고 또 하나하나 다 대응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대응하면 본인만 무시하는 게 피곤해지니까. 무시하는 게. 네, 그게 좀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꾸 눈 마주치면은 치나거리기도 하니까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쿠바에서. 그래서 그냥 자꾸 눈 피하게 되고 이런 게 또 이제 제가 쿠바를 좀 빨리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예정보다 조금 일찍 나오게 되셨어요? 네. 쿠바를? 원래 한 3주에서 4주 정도 여행하려 했는데 2주 반 여행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쿠바에서는 좀 친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요? 친구 먹은 사람들? 현지인들 중에요? 네. 음, 거의 없었겠군요. 네, 현지인 중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자들한테 제일 좀 호의적인 그런 나라는 어디예요? 인도? 인도? 오. 진짜요? 네. 인도.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가장 입에 맞았던 그런 나라 있나요? 멕시코요. 멕시코요? 네. 타코? 네, 멕시코. 그럼 멕시코 음식은 여러모로 엄청 만족스러운 나라였네요. 콜롬비아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그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알바 같은 거 맞죠? 네. 그거 무급으로 한 거죠. 네, 무급으로. 대신 재워주시고. 네. 타코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 네. 그 케사디아를 되게 케사디아가 좋아하거든요. 뭐죠? 그 약간 치즈 들어간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싸먹는 이렇게, 거예요? 약간 좀 부드럽지 않나요, 겉에가? 네, 그렇죠. 네. 타코예요? 타코 일종인가요? 타코 친구? 타코 친구? 타코는 좀 딱딱하고 타코 산촌 느낌? 느낌? 타코 친구 약간 네. 치즈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인데 네. 타코도 진짜 맛있고 케사디아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멕시코에서 먹으니까. 그러면 한국의 막 그런 타코 지점들한테는 잽이야 쩝다는데요? 네, 그냥 현지 진짜. 맛이 네. 그리고 좀 달라요. 뭔가 소스가? 한국에서 먹는 타코는 되게 네.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타코 안에 뭐 채소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있고 그쵸. 뭐 토마토도 있고 그쵸. 막 이것저것 넣는 곳이 많은데 거기 순수하게? 멕시코 타코는 일단 안 커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그 약간 또르띠아 반죽? 이 타코가 보통 한 5개 나오는 게 타코예요. 타코 하나 시키면 이렇게 5개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니면 이런 걸 하나씩 해서 몇 개, 3개 주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그 안에 이제 고기만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철판 같은 데서 고기만 올려주고 그냥 고기로 그냥 정빵으로 그냥 네, 고기랑 양파 구운 거 그리고 맛있겠다. 고수 정도? 근데 저는 고수를 안 먹어서 고수 안 먹는구나. 그래서 그냥 거의 고기랑 양파 넣은 타코 그리고 소스 있는 거 알아서 해먹는 약간 느낌? 배고파지네. 나도 지금 너무 배고파. 맛있었겠네요.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멕시코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조금 그 뭐라고 해야지 좀 체중이 좀 증가하셨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맛있는 거. 체중계를 안 보긴 한 번도 재본 적이 그런 없긴 느낌 좀 한데 들었나요? 예, 멕시코에서 좀 살이 쪘겠는데 싶긴 했어요. 그럼 가장 음식이 안 맞았던 쿠바. 여러모로 쿠바는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 쿠바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왜 가라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왜 가라고 바뀌셨어요? 가라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갔겠다면 막지 않겠다. 네. 오지 마세요까지는 아니다. 오지 마세요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했나?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낭만 있고 올드카도 재밌었던 있고. 기억도 있어서. 근데 나쁜 게 너무 많잖아요. 음식도 안 그쵸. 맞고 가면 하루에 치노 50번 들어야 되고. 근데 원래 그런 건 잘 기억 안 나니까 네. 나중에 좋았던 것만 기억나니까. 근데 저는 쿠바는 다시 간다면 혼자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혼자는 안 갈 것 한 같고 10명 데리고. 아니 10명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동행이랑 같이 갈 것 같고 간다면 네. 네. 그래도
월드카 볼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월드카- 있으니까. 월드컵 바뀌고 뭐 보는 거네요. 좋았던 점, 쿠바에서 좋았던 점 말해주세요. 쿠바에서 좋았던 거. 일단 월드카. 1번은 월드카. 월드카. 월드카가 진짜 너무 예쁘잖아. 되게. 예쁘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진짜. 거의. 그렇죠. 너무 좋았고. 네. 쿠바 고민이 좋은 길어지네요. 고민이 음. 길어집니다. 쿠바의 좋은 점. 음식 별로고 친호. 버스 안 오고. 근데 이거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네. 살짝 저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 버려지는 거를 좋아하니까. 나름 즐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날에 그 첫 번째 이동할 때 버스 예약 못해서 되게 고생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지역 이동 때부터는 그냥 네. 버스를 안 탔어요. 그 히치하이킹으로. 아, 다녔거든요. 맞아. 히치하이킹. 아, 근데 진짜 용감하다. 근데 그렇죠. 겁이 그냥 별로 없으시네. 평소에 좀 겁이 없나요? 네, 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는. 이거 엄청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살짝 그냥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기에 가까운. 왜냐면 히치하이킹이 진짜 위험해요. 굉장히 네. 위험하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탈 때는 공짜인데 내릴 때는 네 맘대로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근데 어쨌든 다행히 살아 다행히 돌아왔으니. 잘 네. 살아 돌아왔고 히치하이킹 다 좋은 분이셨다. 네, 다들 좋은 분이셨다. 음. 근데 이게 쿠바가 좀 원래도 이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히치하이킹 문화가 좀 발달돼 있어요. 아. 그래서 현지인들도 다 히치하이킹으로 다니는 느낌? 그러면 좀 돈을 드려요?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근데 약간 히치하이킹을 해주는 트럭 같은 게 좀 많아요. 아. 보통 트럭이 잘해주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트럭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 트럭을 타려고. 거의 공짜 버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신기한 것 같아요. 문화다. 그 사람들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없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네.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어차피 버스 예약도 안 되는 거. 그렇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히치하이킹으로 이동을 몇 번 했는데 네. 그거 할 때 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태워주신 천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기억이 이제 또 추억미화. 네, 추억 왜냐면 진짜 미화가 뭐 어딜 된 거죠. 가나 좋은 네. 분들이 있다. 진짜 맞죠? 네. 쿠바 안 갔으면 히치하이킹 같은 경험도 못 해봤을 거니까. 한국에서 히치하이킹 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 해본 적 있나요? 히치하이킹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막 제가 좀 잘 늦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을 가고 있으면 같은 방향인데 좀 태워달라고 말하고 싶다. 저는 진짜 히치하이킹 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진짜요? 저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셨죠? 수능? 아니요, 그냥 그 저 학교가 네. 완전 그 80년대 학교처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18mm로 빡빡 밀어야 되는 학교예요. 아, 네네. 그래서 집에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친구랑 어. 둘이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히치하이킹 하기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래서 빡빡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태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그래서 타고 갔었어요. 1승이네요, 제가. 히치하이킹. 한국에서 히치하이킹은 좀 한국에서는 못 해보셨네요. 흔치 않- 네,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겼습니다. 아무튼 쿠바가 제일 싫었지만 그 속에도 좋은 부분을 몇 개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 올드카와 히치하이킹. 월드컵 히치하이킹. 그 두 개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굳이 오겠다면 막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여행을 1년 이제 2개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의 어떤 의미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인도에서 좀 해봤거든요. 인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행이 왜 뭔가 좋고 재밌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그 여행을 하면 그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이라고 할까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을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여행에서 얻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선택들과 그런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좀 관찰하기 엄청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들을 엄청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연님도 여행 1년 2개월이라는 긴 여행 끝에 발견한 새로운 어떤 나의 모습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나의 모습이요? 네. 알게 된 네. 뭔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점. 네. 일단 네. 저는 제가 좀 혼자 조용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고독을 씹는 거를 즐긴다랄까. 혼자 여행 가면 진짜 무장 턱 아플 정도로 씹어요, 진짜. 네, 진짜 고독을 많이 그쵸. 씹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행을 가서 그냥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고, 멍 때리고 하는 시간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외롭고 이러진 않아요? 외로울 때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좋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준영 씨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여행하면서 여행하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 여행 갔을 때 밤에 좀 되게 외로웠거든요. 뭐 그러니까 별로 길진 않긴 했지만 기억이 났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간 여행에서? 네네. 그래서 막 일부러 밤에 막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서 밤에 막 계속 저희랑 연락하고 막 그랬어요. 네. 아 진짜요? 다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뭔가 그 다음부터 되게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 소속되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뭐 고프볼 같은 것도 막 더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도 뭐 학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걸 알았고. 나연님 더 없어요? 그냥 내가 좀 고독한 시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나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진짜 맞았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요즘이요? 그냥 요즘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 여행 가서도 그렇고. 고독한 시간. 네. 사실 여행을 가서는 굳이 하려 하지 않아도 뭔가 벌어지니까요? 네, 하려 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한국에 와서는 좀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 살짝 이게 성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원래 술자리도 엄청 좋아하고 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있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와서는 뭔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뭔가 예전보다 좀 재미가 덜해진 느낌. 좀 약간 부질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뭔가 여행 가서 너무 재미있던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미 모르겠. 좀 많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 정도로 너무 만족이 역치가 올라가 있어요. 네, 너무 역치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네. 그냥 만나서 실없는 이야기 하고 하는 게 옛날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좀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요즘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저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요? 아니요. 뭔가 사람들 있는 게 예전만큼 재미가 없다는 게 이런 당황스러운 변화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좀 근데 같이 있는 게 재미없다는 게 좀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그러잖아요. 약간 네. 상처?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재미없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렇죠. 좀 변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미없게 변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살짝. 왜냐면 외국 친구들은 되게 다 막 새로운 시각들을 갖고 그쵸. 있는데 네, 한국 그럴 친구들은 수도? 그렇지 않을 수 그럴 있어요. 수도. 다들 이제 여행 가기 전에는 저도 이제 20대 그래도 초반 이때니까 네. 다들 대학생이고 이랬는데 이제 갔다 오니까 뭐 직장인인 친구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진짜 재미가 실제로 그냥 없게. 재미가 떨어졌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특히나 단체로 만나는 자리들이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1대1로 만나거나 좀 소수로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재밌어요. 좋은데 진짜 실없는 농담. 네, 실없는 이야기 그냥 좀 정말 뻔한 이야기들. 네, 그냥 집에 갈 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밸런스 아. 게임 뭐 이런 거요? 그냥 그런 술자리들이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많이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혼자 여행 가서는 혼자 있을 때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뭘 해야 하나 좀 생각을 하고 요즘 그 시간을 채우려고 약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혼자 있을 때도 약간 재밌으려고. 뭐 해보셨어요? 뭐? 일단은 제가 원래 여행 가서 여행 중에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가면은 PT를 꼭 받아야겠다. 운동. 네, 네. 헬스 운동, PT. 네. 네. 좀 체력을 증진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PT 끊어서 PT를 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원래 제가 한국에서 편집할 때는 그냥 보통 집에서 하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동네에 있는 카페 탐방을 좀 하면서 네. 나만의 네. 그런 저기 스팟을 찾는 거네. 네, 약간 그런 재미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따릉이 타고 조금 멀리까지 나가서 좀 괜찮은 카페 있다 하면은 그런 카페도 한번 가보고. 또 지금이 딱 이제 슬슬 날이 풀리면서 따릉이 타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살짝 제가 또 제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최근에 이사하셨나요? 아니요. 5년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5년 전에 이사했거든요. 준영 씨 그런 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꾸 저는 성수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성수 산 적 없고요. 준영 씨. 근데 자꾸 기억이 성수 느낌 나가지고. 왜 성수죠? 성수 누군데요? 근데 약간 나연이가 고등학교가 성수. 성수고인데 네. 좀 힙한 이미지고 약간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약간 왜곡을 했던 것 같아요. 상도 기억하겠습니다. 5년 관심 좀 네. 가져주세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걸 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준영 씨는 혼자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는 편이에요? 혼자 있으려고 네. 하기보다는 네. 그냥 사람들 만나고. 저는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데 네. 저는 뭐 어떻게 지낼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게임 하시지 않나요? 게임? 롤? 네. 롤도 사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엥? 네. 롤도 인터넷에 있는. 거기도 친구들이 있어요. 오프라인 친구. 여기도 사람이 여기 있잖아. 사람 있잖아요.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편집 이런 거 하고 책은 저는 사실 이제 빌려놓고 안 읽는 스타일 아세요? 사놓고 안 읽고 빌려놓고 저도 안 읽고 약간 그런 스타일.